지금 저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학종, 교과, 논술, 정시 이렇게 있을 때 교과가 1명, 학종이 2명, 논술이 1명, 정시가 1명 내지 2명 정도 되겠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써. 보통 논술 쓰면은 정시도 같이 해요. 마찬가지로 정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교과를 하면 정시를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 교과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학교 내신은 이제 좀 자신이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정시 쪽에는 조금 자신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교차로 좀 많이 해. 정시는 하나씩 걸쳐가면서 논술하고 같이 하는 것들은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야. 추리 논술 같은 경우에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막 선행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잘 풀어갖고 논리적으로 쓸 수 아는 능력이 좀 되면 돼. 근데 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한 트럭 가가지고 한두 명씩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정도,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좀 특수성이 있어.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잘한다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최저라는 게 있어. 최저. 불합격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수능에서 3, 합, 7 3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7등급 이내에 나오면 합격, 최종 합격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 합격이죠, 일종의. 그치? 이런 최저가 붙어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야. 그럼 이 최저다라는 것을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종하고 교과, 특히 교과에서 더 많기는 한데 최저가 없다. 요 학교들은 뭐가 높을까? 경쟁률이 열나 높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많냐면 중하위권 대학교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들은 보통 이렇게 안 해. 최저 무조건 넣어.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도 최저가 있거나 최저가 없거나 이거 둘 다 갈 수 있는데, 논술 중에서 최저가 없는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딜까? 연대야. 연대가 논술 치고 최저가 없이 그냥 바로 합격이거든? 그럼 얘네는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 짓을 할까? 생각해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어디? 자사고나 과고. 그렇지. 자사고 과고야 이거는. 요런 애들 뽑으려고 요런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뭐 최저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얘네들이 못 뽑힌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수능을 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논술이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 최저가 있다 최저가 없다에 따라서 학교 구분이 좀 되고, 보통 최저가 있으면 학종이나 교과에서 합격하더라도 수능까지는 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고, 논술 같은 경우엔 거의 수능 끝나고 가. 수능 후 논술 봐.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수능을 엄청 잘 쳤어, 그럼 굳이 논술 갈 필요 없잖아. 근데 대학교들은 등록비는 받죠. 논술 등록비. 그치?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지. 얘네들이 등록을 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돈은 받는 거니까 거물이 하나 생기겠죠. 그치? 정시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서 보는 게 있는데, 면접. 이 면접이라는 것도 두 개가 있어. 인성이 있고 심층이 있는데, 인성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건 거의 합격이야. 뭐 인성 면접이야. 뭐 어떻게 학급 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니? 뭐 자소서 쓴 거 관련해가지고 너가 진짜 그렇게 한 게 맞니? 학종에 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를 뭐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형태로. 거짓말로 썼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느낌이고, 심층이 중요한데, 이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문제를 줘. 이 문제를 주고 이걸 푸는 시간을 줘. 이걸 풀이해. 그 다음에 이걸 뭐해요? 이걸 설명해. 누구한테? 교수님들한테. 완전 빡시겠지. 그치?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어딜까? 너네 제일 잘하는 대학교 있는데?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해서 요거 학종 교과 해가지고 여기서 뽑히면 심층으로 해가지고 심층에서 잘 봐야지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학교를 지원을 했어. 그럼 그 학교가 가기가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정시를 딱 봤는데 정시를 잘 봤네? 그럼 면접 보러 가겠니? 안 가겠지. 아니, 내 정시로 가면 거기보다 또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거기 가겠어? 그래서 수능 후 면접 본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향 지원을 좀 하기도 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좋은 대학교를 딱 지원을 했어. 수능을 딱 봤는데 수능을 진짜 못 봤어. 그럼 여기라도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빵. 또 마찬가지로 돈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선 땡큐.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너네들도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접수가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학종 교과 접수는 우리 여름방학 시즌에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어떤 학교들 지원할 거고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해서 잡아주셔야 돼. 몇 개까지 가능한지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6개죠. 그치? 원래는 이거 제한이 없었어. 이거 제한이 없었는데 왜 6개로 제한했는 줄 알아? 대학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아니 진짜
그냥 다 지원하는 거야. 막 20개씩 막 이렇게 지원을 한 거야,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수시철 지나면 경쟁률도 장난 아니고 수시철 지날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새로 생겨,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서 딱 6개만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개수 제한이 생긴 거야, 6개로. 그 논술도 마찬가지로 요 6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논술 쓸 건지 교과 학종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가지고 체크를 꼭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자, 교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교과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알다시피 내신이잖아. 그치? 내신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 자소서 폐지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봤지? 이 교과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학추가 있고요, 교과 우수.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뭐 전형들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학추하고 교과 우수 이렇게 나눠주시면, 학추는 뭐냐면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거야, 추천서. 근데 이 추천서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주거든?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제한이 있어. 몇 장씩 줄 수 있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이거 못 받는다 생각하는데,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교,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도 받을 수 있어요, 학추를. 이거 아마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던데 추천 받을 수 있어. 왜? 여기까지 굳이 안 받으려고 하거든,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래서 등급을 우리가 3등급 이내로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 2점대에서 3점대까지 괜찮아. 3점대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 학종은 더 낮아져도 가능은 해. 근데 4점대까지 가버리면 절대 안 돼요. 주요 과목들은 절대로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교과 우수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이거는 성적이 좋아야죠. 이건 성적 우수가 되기 때문에 내신으로 선발을 한다.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교과 우수 전형을 많이 뽑는 학교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여기야. 어딜까? 지방대야. 그래, 지방대에서 이걸로 많이 뽑아. 왜? 지방대 생각해봐. 지방의 어느 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이야, 전교 2등이야, 전교 3등이야. 이런 친구들이 서울에 지원서를 넣어. 합격할 수 있을까? 잘 안 돼. 지균 가지고 뭐 서울대 가끔 들어가는 진짜 독특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친구들이 선발돼서 우리가 좋은 학교로 좀 가야 되잖아. 그 좋은 학교, 지방대들 중에서도 어디예요? 국립대들 있지? 그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이야, 거기가. 요즘에는 조금 많이 희석되긴 했는데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 사실 이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하는 교과, 야, 성적이 안 나오면 우리 교과 못 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기는 해야 돼요. 그렇진 않아, 굳이.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과목들을 잘 하고 내가 학생부 종합을 잘 준비해놔서 학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고, 얘를 쓴다라 그래서 다른 걸 못 쓰는 게 아니라고. 수시하고 정시는 전혀 별개잖아, 별개. 여기서 내가 걸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걸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정시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방향성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수능은 물론 한 번 보지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충에 대한 뭔가의 그 가이드라인은 좀 있는 게 너네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너네 고3이다 이제? 고3 없잖아 이제 너네 학교에. 예비 대학생이지, 아니면 예비 재수생이거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잡고, 이제부터 고3이란 마음 가지고 지각좀 좀 하지 말고, 이 새끼야. 3시 수업인데 3시 40분에 오는 게 어딨어.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 이 새끼 지각쟁이에요. 학종 뽑는 사람들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알겠죠?